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럽의 다자 안보 협력체인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의 신임 의장국 핀란드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이에 따른 긴장 고조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신임 의장국인 핀란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유럽 및 국제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우려 사안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핀란드 외무부 산하 OSCE 의장국 특별팀의 헨리카 아티아이넨 선임 언론 담당관은 4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군의 최근 러시아 파병과 이에 따른 긴장 고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OSCE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히면서 특히 지난해 11월 상설 이사회와 합동회의에서 참여국들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OSCE 의장국인 핀란드의 최우선 과제로 남을 것이며 러시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OSCE는 지속적으로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또 유럽 대서양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아티아이넨 선임 언론 담당관은 또 일본과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OSCE의 주요 아시아 협력 파트너라면서 OSCE 회원국들이 이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SCE의 협력 파트너인 유럽연합 EU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거듭 우려를 표하며 핀란드의 신임 의장국 취임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3국의 지원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이란 간 무기 이전 및 군사협력 강화뿐 아니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활용은 전쟁의 국제적 확대를 의미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EU는 모든 국가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는 군비 통제와 분쟁 예방을 통해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범유럽 안보기구로 특히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관련 대응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북한의 병력 파견과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해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분쟁전문연구소인 국제위기그룹이 올해 유럽연합 EU가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지역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럽연합이 미북 외교를 지원하고 우방국들과 협력해 대북 제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 ICG는 최근 발표한 유럽연합이 주목해야 할 2025 감시 목록에 올해 치명적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10개 지역을 꼽았습니다. 이들 10개 지역으로는 북한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콩고, 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몰도바, 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가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2025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면서 특히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북러 군사협력,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오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런 위험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관심사라면서 한반도와 유럽의 상호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에게도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위기그룹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 EU가 맡아야 할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EU는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고 북한과 서방 간의 오판과 오해로 인한 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신중하게 환영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EU는 북한의 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저지 노력을 배가하고 미한일 협력을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해 출범한 대북제재 다국적 감시기구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배제할 수 없는 올해 내 대선과 관련해 좌파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U는 한일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2022년 이후 이룬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분쟁의 위험을 낮추고 유럽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면 EU는 잠재적인 미국과 북한 간 외교를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EU가 북러 군사 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월 1일 발표한 2025년 주목할 10대 분쟁 보고서에서 한반도를 주요 위험 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추가 러시아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군 병력을 조만간 추가 파병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최근 밝힌 데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탄약과 군사 장비를 공급하고 러시아 쿠르스크 전투에 참여하는 북한군을 파병하는 등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파병은 불법 전쟁에 북한이 심각하고 위험하게 계속 개입을 확대하고 있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며 나토는 러시아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는 북한 선박 두 척 중 한 척은 북한이 불법으로 취득한 선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등에 대응해 북한의 선박 구매를 금지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기존의 제재 대상 선박을 대체하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의 지난 2024년 1년간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외부로 발신된 북한 선적 선박은 모두 160척입니다. 마린 트래픽에는 이들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IMO 고유 번호와 이름, 선적 등이 공개됐는데 BOA가 이들 선박을 하나씩 살펴본 결과 절반가량인 81척이 유엔이 북한의 선박 취득을 금지한 2016년 12월 이후 취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인데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해 등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운항된 81척 중 21척은 2017년에 북한 선박이 됐고 이어 매년 3척에서 6척의 선박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2022년에 등록된 선박은 15척, 2023년은 26척으로 확인됐습니다. BOA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운항 기록을 통해서도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대부분 이전 선적이 중국이었으며 2019년과 2021년 사이엔 한국 선박 여러 척이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북한이 투입한 선박 2척 중 1척이 사실상 신규 선박이라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기존 노후 선박을 비교적 신식 선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970년대에 만들어진 선박을 투입할 정도로 노후 선박 문제가 심각했지만 이번에 포착된 81척은 대부분 건조 연도가 2000년대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 선박 50여 척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제재 선박들은 해외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운항이 확인된 선박 160척 중 제재 선박은 10척 미만에 불과했으며 대신 새로운 선박이 제재 위반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활동이 중단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23년 보고서를 통해 공해상에서 금수품을 건네받은 북한 선박 등 20여 척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It's unlikely that any additional vessels will be added to the list since Russia and China exercise their right to veto any resolutions. And so it's fruitless at this stage to expect that any designations will be made without the detailed reports from a UN panel of experts. 와치 전 위원은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다시 임하는 날까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독자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번 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 때 중국 문제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사이버 보안, 지적재산권 도용과 경제적 강압 대응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자가 전망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4일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이같이 전망하고 이어 한국은 이런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듯이 미국, 일본과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한국 정부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일 두 정상은 미중 경쟁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의 방향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논의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이번 정상회담은 영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강력한 지원과 미한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또 북한과 중국의 위협 증가와 관련해 일본이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런 우선순위는 모두 한국에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 북송 탈북민과 북한의 장기 억류 중인 피해자들의 가족 등이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안할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과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등의 이름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와 북한에 10년 넘게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형 김정삼 씨, 전환기 정의워킹그룹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개 서한을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유럽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이 장기간 억류하고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이름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명시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북한군을 파병하는 등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하는 북한을 규탄하고 지원을 즉시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6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4일 성명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솔직한 교류를 통해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안보와 경제 문제에 대한 견해를 공유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상회담은 7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두 정상은 회담 뒤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납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미국이 추방한 불법 이민자 등 범죄자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의 일환으로 3일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무부의 테미 브루스 대변인이 이날 밝혔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은 또 부켈레 대통령이 엘살바도르의 MS-13 갱단원 등을 비롯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추방을 받아들여 엘살바도르 내 교도소에 수감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거주자를 포함해 위험한 미국 범죄자들에 대한 엘살바도르 교도소 수용을 루비오 장관에게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부켈레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양국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부과 조처 유예와 합성 마약 펜타닐 밀매 차단을 위한 국가 방위대원 10,000명 국경 투입 약속에 합의한 멕시코 정부는 마약 밀매 단속 병력을 미국 접경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4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남부에 있던 국가 방위대원 인원들이 북부에 도착했으며 이들은 미국과의 국경지대 보안 강화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예고와 관련해 우리는 필요한 경우 힘든 협상을 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5 EU 대사 컨퍼런스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의 이익을 언제 어디서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기업들이 350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100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유럽과의 무역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핵심은 양쪽에 많은 것들이 걸려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대서양 파트너십이 잘 작동하도록 하고 싶고 이것은 우리의 역사적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스마트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열린 EU 비공식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선 관세가 불필요한 경제적 혼란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면서 불공정하고 독단적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경우 EU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공군이 남중국해 필리핀 이름 서필리핀해 일대에서 미군의 B-1B 랜서 초음속 전략폭격기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마리아 쿤수엘로 카스티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4일 성명을 통해 이날 연합훈련에 B-1B 2대와 필리핀 공군 FA-50 전투기 석 대가 참여했으며 스카보로 암초, 필리핀 이름 바호데 마신록, 중국 이름 황옌다오에 대한 합동 순찰 비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즈 내에 위치한 스카보로 암초는 어업 활동을 벌이는 필리핀 선박과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해양경비정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져 온 곳입니다. 한편 중국군 남부전군은 이날 필리핀이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조직한 순찰 임무에 합류했다며 남중국해를 침범하는 모든 군사 활동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남중국해 내 곳곳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